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사나 권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8월 첫째 날이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유사나의 기회를 나눌 수 있는 사업 설명을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유사나 사업 11년 차, 올해 43살, 유사나 열심히 하고 있는 열정 유사나 우먼입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 제가 소개한 슬로건에 유사나는 기회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의 사업에, 인생에 유사나가 어떤 기회가 될지 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제가 예쁘죠? 많이 예쁜 사진을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은 아니고요. 저에게도 과거가 있었어요. 이 사진은 제가 어렵게 살아오면서 저 스스로가 아이 둘을 낳고 또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성장하면서 제 삶의 목표라는 게 생겼어요. 저는 어릴 때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삶에 대해서 꿈을 꾸어보지도 못했고 어렵게 지내왔기 때문에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적어도 내가 부모로서 아이들의만큼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었던 게 제 목표였고요. 또 한 가지 제 삶의 목표는 제가 살아가면서 제 스스로가 제 인생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다가 가는 게 제 미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아이들 둘을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잘 키우는 것까지는 안 돼도 최소만 키우려고 해도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가냐면 1인당 한 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가 둘이에요. 얼마 필요할까요? 8억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가 온전하게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또 좋은 부모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 스스로가 준비되어야 될 게 있었어요. 노후죠.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그 노후를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으세요? 기본 평균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하는 시간은 짧고요. 말 그대로 노후의 시간은 길어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아도 100살, 120살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두렵죠? 기본 제가 계산해 봤는데 평균 우리 퇴직 연령이 한 52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월 300만 원 정도의 노후 자금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만약에 우리 100살만 산다고 하더라도 40년만 계산해 봐도 14억 4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처럼 아이를 잘 키우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22억이거든요. 엄청나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생애 주기를 봤을 때 여러분들 과거에는 우리 스스로가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면서 돈을 버는 시기가 좀 길고 또 돈을 쓰는 시간은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길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부모에게 의존하는 시간은 길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은 짧아지고 오히려 오래 사는 시간은 길어져서 인생에서 적자의 시기가 흑자의 시간보다 길어지는 시간을 살고 있대요. 22억이 필요한데 그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그런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어도 많은 문제들과 만나게 돼요. 우리가 기대수명 높아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가계부채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우리 자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가치가 하락되고 있는 시장에서 살고 있어요. 기계가 대체가 되고 있고 또 빠른 변화를 통해서 인간의 노동 가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벌고 싶어도 벌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또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전쟁 터지고 나서 뭐가 가장 체감하세요? 기름값이요. 내가 돈을 벌고 싶고 돈을 모으고 싶고 돈을 쓸 때가 많아도 기본적인 생계수단인 물가 상승 자체도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는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 곳곳에 많은 문제들이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되게 만들어요. 우리 UN 미래보고서에서 2030년이 되면요, 현존하고 있는 직업들 80%가 소멸한대요. 그리고 또 영국에서는 일자리가 앞으로 35% 이상 소멸돼서 노동자 1,000만 명의 실업자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나 돈 벌고 싶은데. 여러분도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계를 위해서. 그와 더불어서 직업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내가 예기치 않는 변수들 안에서 우리가 3년을 지금 버텨오고 있어요.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는 팬데믹을 넘어서 엔데믹 시대라고 얘기할 만큼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을 이야기하냐면 불확실성, 위기가 상시화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영업을 할 수도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언제 수입이 끊길지 알 수가 없고요. 끊임없이 이 상황에서 내가 적응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성장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내가 직접 무언가를 생산하고 그것들을 제공하는 것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노동력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생산해서 전달하는 거. 그런데 오히려 이런 시기 안에서 생산하지 않는 수익 모델들이 돈을 벌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들. 여기 보시면 우리 많이 쓰고 계시는 것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 카카오 있죠. 카카오가 제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카카오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재계에서 경제 소득 순위 1위가 누구냐면 삼성전자 이재용이었어요. 그런데 카카오의 김범수가 그 소순을 넘어서 있는 상태인 거예요. 과거에는 실물 경제를 통해서 무언가 생산해서 제공했던 그런 전자제품에 있는 CEO가 1위였는데 이제는 물건을 생산하지 않고 내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어떤 수요와 공급 안에서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가 내가 수요와 공급에 필요한 중간 단계에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걸 공유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구독해서 쓰고 있는 그 경제 안에서 수입을 창출해내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노동력과 생산력을 내고 했던 그 수입원에서 서비스나 플랫폼 비즈니스가 돈이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김범수처럼 카카오를 만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100조의 가치가 있는 그런 내가 카카오 플랫폼을 만들 수가 없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10조 가치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 플랫폼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하면 이 기회 안에서 큰 규모를 만들 수 없어도 이게 돈 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 안에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수입원과 경제활동에 대해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과거에는 그런 관점이 없었지만 이제는 경험했기 때문에 깨달으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는 뭐냐면요. 내가 벌어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참여하고 있는 소득, 돈을 벌 수 있는 선택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큰 리스크가 돼요. 제가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한 성격을 비교해 놨는데요. 노동소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제가 과거에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쓰리잡을 했었어요. 하루에 3시간만 자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제가 죽기 살기로 잠도 안 자고 돈을 벌어요. 자, 많이 벌 수 있나요? 많이 벌 수 없어요. 왜? 한계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의 한계, 노동력의 한계라는 게 있어서 많이 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월급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는 남이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의 내 가능성이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없는 게 또 노동 수입의 한계고요. 또 하나는 일회성인 거예요. 오늘 내가 일하면 오늘만 살 수 있는 그런 페이가 대부분이죠. 자, 그런데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요, 이 노동소득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나한테 리스크가 된다고 얘기해요. 아프거나 다치거나 내 신변상의 변수가 생기면 수입 구간이 딱 끊겨버리는. 그 공간 안에 머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산소득의 성격을 가져가는 걸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산 있으세요? 자산? 여기 보시면 자산소득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게 뭐가 있죠? 건물 임대료, 은행이자. 건물 있어야 임대료 받을 거고요. 돈 있어야 은행에서 이자 받을 거고요. 주식 있어야 배당금 받을 거고, 내가 능력 있고 또는 내가 뭔가를 생산해냈어야 로열티나 인세 수입 받아갈 거고요. 또 돈을 부어놨어야 연금을 받을 텐데 우리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을 버는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산소득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성격이 뭐냐면요. 연속성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없는 수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자산소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수입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앞으로 100살, 120살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다고 하면 제가 11년 전에 이런 관점으로 제가 선택한 유산화 비즈니스를 바라보게 됐어요. 어떤 수입을 원했냐면요. 자산소득 형태의 수입이 나오는 일, 위기가 와도 안정적인 일, 돈이 많이 투자되지 않는 일, 미래에도 성장할 것 같은 일, 본업을 가지면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일, 트렌드에 맞는 일. 자, 자산소득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는 돈은 없어요. 그런데 유산화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유통자산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유통의
그 소비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유통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또 위기과도 안정적인 일.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나 이런 유통회사 안에서 건강에 대한 니즈나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에 투자해야지만이 안정적인 소비 아이템이 될 수 있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일, 리스크. 만약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투자를 많이 했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그 또한 내 생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성장할 것 같은 일. 여러분, 앞으로 늘어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내가 아침에 눈 뜨면서 잠잘 때까지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거 있죠. 먹고 씻고 닦고 하는 기본 소비가 늘까요, 줄까요? 늘지 않아요. 아침에 눈 떠서 세수 몇 번 하세요? 밥 몇 번 먹어요? 기본적인 소비들의 패턴은 크게 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본 소비하는 인구는 줄어요, 늘어요? 줄어요. 인구가 줄죠? 근데 늘어나는 인구가 하나가 있어요. 노인 인구. 수명만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60 살던 사람이 80을 살고요. 80 살던 사람이 100을 살 거예요. 12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늘어나는 시장 안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봐야 돼요. 그 연세에 있는 분들이 무엇을 원할까? 그게 바로 건강에 대한 투자라든지 웰리스 바이오 산업. 그래서 전문 제약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전자나 이런 쪽에서 삼성전자, 삼성 바이오 쪽 넘어가고 있는 게 앞으로의 시장은 그 시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시장 안에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본업을 가지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 요즘에는요, 내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쉴 수 있고 또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원하는 게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그게 플랫폼을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또 시장에서 필요한 가치가 되려고 하면 시장에서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원하는 수익 모델이 돼야 되겠죠. 요즘에 MZ세대들은 뭘 원해요? 고정 직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자기 라이프와 시간을 원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요즘에 젊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라이더를 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는 부업으로 주식을 한대요. 수익 모델에 대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또 고정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 형태의 일을 많이 하면서 말 그대로 내가 필요할 때 돈을 벌어가는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N잡이 트렌드인 거고 앞으로도 더 자유로운 일에 대한 성격만 사람들이 가져간다고 하면 그런 걸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트렌드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트렌드에 맞는 일은 앞으로는 내가 플랫폼, 공유, 그 다음에 유통의 변화. 우리 이제는 물건을 살 때 총판, 도매, 소매 거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온라인에서 싸게 사려고 하고 이왕이면 판매자 연결해서 직거래 하려고 하는 게 소비 트렌드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렌드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는 게 필요한 수입원입니다. 저는 이런 모델로 여러분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저 또한 그런 모델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바라봤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 회원 직접 판매업이라고 불리는데요. 소비자는 이제 뭘 원하냐면요. 좋은 제품 싸게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내가 더 많은 돈을 주고 값싸게 이런 걸 구매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서 소비자가 소비를 합리적으로 하면서 소비를 통한 경험의 공유와 연결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가 직접 판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플랫폼을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데 이미 갖춰져 있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고 그 수익 모델이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내가 수입에 대한 원천은 뭐냐? 생산자와 소비자를 내가 플랫폼에 대해서 연결하는 연결자가 되는 거. 그래서 내 소비의 경험과 공유가 생산수단이 돼서 내가 유통자산을 쌓아서 자산소득의 원천을 만들어내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자산소득 형태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됩니다.
이 회원 직접 판매업이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은 알게 되셨겠지만 이 시장 자체 전 세계로 200조 원이 넘는 시장을 가져가고 있고요. 한국에도 5조 원이 넘는 시장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 5조 원이 넘는 시장 안에서 수익률만 35%, 2조가 넘는 게 수당으로 수익으로 배분되고 있는데 아직 알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5조 이상 되는 시장은요. 라면 시장, 커피 시장 이런 시장들이 5조대의 규모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유사나이냐? 직접 판매업에서 이 5조의 매출을 감당하고 있는 아이템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장 안에서 소비자가 원하고 가장 많은 유통을 만들어내는 1위가 뭐냐면 영양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이템을 선정할 때 시장 규모 안에서 비율적으로 몇 프로짜리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51% 시장을 가져가는 게 나한테 기회가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나는 영양제 전문 기업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건강 관련된 지출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를 가져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연간 8,000조 원이 건강 분야로 소모되고 있어요. 지출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 정도가 1인당 연간 소비되고 있냐면 500만 원 정도래요. 그러면 평균 개인이 소비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월 40에서 50만 원 정도가 내 건강의 필요를 목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시장인 거예요. 누군가 고정으로 지출되고 있는 소비 시장이라고 하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시장 규모 자체가 향후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냐, 현재는 5조 규모지만 앞으로 25조 이상의 5배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게 향후 10년 안에 이 시장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유사나는요, 이미 세계 속에서 전 세계 30년간 24개국 진출되어 있어서 실제로 시장 안에 이 브랜드 가치나 제품력이 이미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큰 우위에서 이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플랫폼, 말 그대로 내가 소비 주체이면서 유통 인프라를 만들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가져가려고 할 때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장기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이 회사의 가치가 변하지 않아야 되고 공신력 있게 증명되어야 되는데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전문성이나 기업 가치는 60배 이상 성장한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미래의 사업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고요. 유사나 자체가 앞으로 향후 이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전문 연구진에 대한 보유를 가지고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이 건강 바이오 분야나 건강식품 분야의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회사마다 자체 연구진이 없는 회사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OEM을 생산하거나 자문위원단이라고 해서 의뢰해서 데이터만 받아 쓰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자체 연구진만 85명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인즉슨 향후에 앞으로의 방향성과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 그 이상을 계속 추구하고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연구진의 수준은요, 미국 정부에서 정부 프로젝트를 할 때 참여할 만큼 최고의 기술력과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탁월함과 특별함을 현장에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회적인 공헌 활동과 나눔 활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저는 기업 가치가 장기 지속 가능하거나 사회와 공생하려고 하면 그걸 나눌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사나가 가장 크게 제가 가치를 두고 있는 부분은 사회의 기부나 나눔인 거예요. 이미 26개국에 해마다 26천만 인기의 식사를 제공했고 실제로 저희는 자체 기부 도네이션 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품에 대한 가치는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 정말 가치 있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제품을 유통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개인 맞춤 건강관리를 원해요. 내가 병원 다니면서 건강관리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활 안에서 일상 안에서 나의 건강을 장기 지속 100년, 200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원할 때 내가 영양제를 통해서 내 세포에 직접적 영향을 제공하면서 건강 제공을 할 수 있는 뉴트리션 제품이 나오고 있고요. 안티에이징이나 항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스킨케어 제품으로서 피부 세포에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이 안전한 형태로 나옵니다.
겁니다. 그리고 체중관리 제품인데요. 우리 앞서서 우리 김창재 리더님이 다이어트 제품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83kg 나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유산의 제품 가치를 지금 10년 이상 제 스스로가 몸소 느끼고 있는 건데요. 이런 체중관리 시장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실제로 건강상의 목적으로 이 시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유산의 우수한 제품력은요, 원재료 수급부터 제조 공정 모든 관리 감독을 국제 규격 안에서 정말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비자는 안전한 걸 원합니다. 함부로 만든 제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입속에 들어가는 걸 안전한 형태를 만들기 원할 때 의약품 제조 시설 안에서 원재료 수급부터 모든 것들이 관리 감독돼서 나오는 제품력이고요. 실제로 생산 시설을 가보시게 되면 공기까지 관리하는 생산 루트를 갖고 있어요. 그만큼 안전한 형태로 내가 시장 안에서 평가받고 검증되어질 수 있는 제품력을 가져가고 있고요. 전 세계 수많은 영양제 브랜드 중에서 1600개 50개 회사들 중에서 최고의 수준과 제품력, 순도, 흡수율을 자랑하고 있는 게 저희 제품의 가치입니다. 산업이부병원은 아까도 보여드렸었는데 이 병원에서 실제로 유산화의 제품을 실제로 처방하고 있어요. 이 병원은요, 대체의학 전문 병원으로 개별 맞춤으로 개개인의 몸에 맞춤 영양을 제공하면서 해독과 영양요법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인데요. 이곳에 가게 되면 개별 맞춤으로 이렇게 영양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제 권현진 이름 보이시죠? 자, 이 병원에 대해서는 KBS 9시 뉴스에도 나올 만큼 전문성에 대한 것들이 인증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병원인데요. 개개인별로 맞춤 영양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놀라웠던 건 뭐냐면요. 기업은 기업의 가치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아야 되고 그게 중심이 되는 가치로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기업에서 마케팅이나 하물며 어떤 광고적인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한다고 하면 아마 이 병원에 유산화 제품을 광고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병원 어느 곳에 가도 유산화 로고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 밑에 보이는 쬐끄만 스틱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유산화 프로바이오틱이거든요. 스티커까지 다 붙여놓고 내가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제품의 효능을 전달하는 목적으로만 쓰는 거예요. 저는 이 회사를 신뢰하는 부분은 정말 독립적이고 각각의 가치에 맞는 이 병원은 환자의 케어에 집중하는 병원이지 마케팅이나 홍보용으로 만든 병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제품력은요, 시장 안에서 700개가 넘는 최고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시장 안에서 내가 좋은데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정말 고객 만족 대상 하나 받아도 나쁘지 않을 이런 시장 경제 안에서 최고상만 700개 이상 받았다는 거는 그 이상의 제품이 없다는 거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거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3년 연속 브랜드 대상을 할 만큼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인정받고 있고 전 세계 몸이 자산이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5,600명 넘는 엘리트 선수들이 선택해서 먹는 그런 제품인 거예요. 도핑에 걸리지 않고 내가 기량 향상을 위해서 보충할 때 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라고 이들이 앞다퉈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장 안에서 이 유산화의 성장률은요, 이 업계에 대표했을 때 최근 6년간 누적 성장률로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은 지속 성장 가능한 모델이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가치가 유지될 수 있거든요. 6년 이상 누적 성장률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산화를 이런 회사를 가지고 내가 나의 수입원으로 가능할지, 내가 이걸 통해서 정말 삶이 바뀌고 내 소득에 대한 안정감과 정말 내가 부업으로 또는 가능할지는 여러분들 직접 검토해 보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유산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유산화 자체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내가 연간 소비하는 금액이 500만 원, 월 소비가 개인당 4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내가 원래 소비했던 그런 고정 지출 부분을 정말 괜찮고 가치 있고 정말 퀄리티가 높은 제품으로 내가 브랜드 체인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서 브랜드 체인지를 하시면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은요, 어떻게 하면요, 제품을 사용하고 내가 내 경험을 공유하는 일을 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오지랖이 넓어요.
주변에서 누군가가 내가 도움되었을 때 기분이 좋고 내가 나를 통해서 뭔가 했을 때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맛집 소개하는 것도 잘하는 편인 거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누는 걸 잘하는 건데 지금 이 일은 내가 쓰고 좋으면 공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유산화 제품을 처음 경험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사업을 안 해도 이 제품을 계속 먹을 것인가? 계속 먹겠더라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이 제품을 내 주변에게 좋은 제품이라고 알릴 것인가? 100%. 근데 그게 그 오지랖과 그 공유가 사업이라고 하니 제가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소개된 사람들이 또 똑같이 좋은 경험을 했고 그걸 통해서 유통이 흘러가면서 제가 이 사업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내가 실제로 그런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사람, 유산화와 필요한 소비자를 연결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회사는 어떻게 이 일을 서포트하냐면요.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내 플랫폼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에 정말 탁월한 제품으로 검증받을 수 있도록 이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을 관리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중간 단계 유통에 발생하는 그런 수입원에 대해서는 직접 연결한 연결자인 우리에게 수입을 공유하는 일을 회사에서 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업종에 대한 이해와 또는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선입견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었어요. 그거 사재기 하는 거 아니야? 불법 피라미드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주머니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것들 여러분들 이런 생각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실지 제 강의를 통해서 꼭 바뀌셨으면 좋겠고요. 유산화는요,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즈니스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이 제품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소비자 형태를 경험하시게 되면 좋은 제품을 싸게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가신다고 하면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내가 이 제품을 경험한 경험치만 가지고 가게 되면 회사에서는 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저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 스타트업 킷 자료 2만 원만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이 회사의 제품과 정보를 내가 경험할 수 있고요. 내가 시간 안에서 10년 동안 샴푸만 써도 50만 원 이상 쓰게 되면 나한테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생겨요. 커피값 정도를 내가 투자해서 내 삶의 경험을 오지랖 가지고 전달하다 보면 삶을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일은요, 내가 나를 출발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유통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유통의 단계가 되는 거고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망을 넓혀가는 거고 나를 통해서 유산을 먹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입이 증가되는 그리고 내 자체가 유산화 자체의 프랜차이즈 오너가 되는 일인 거예요. 내가 소개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것들이 나의 플랫폼 안에 연결돼서 회사는 내가 유통한 것들에 대한 인정을 포인트로 해서 나에게 주 단위로 환산해주는 그런 유통 플랫폼을 가져가고 있어요. 나로부터 출발되는 2개의 유통 라인을 가져가시게 되면 수입 창출원의 근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좌우에 유통라인을 만드시게 되면 주별로 수입을 환산해서 지급해 드리고요. 사람들은 이 일이 피라미드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시작한 사람들에 대한 수익 배분에 대한 경험을 과거에 많은 회사들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셨냐면 윗사람만 돈 벌고 밑에 사람 돈 못 버는 그런 구조를 똑같이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유산화는 순서와 상관없이 내가 하는 능력껏 수입을 받아가는 게 달라집니다. 제가 사업 11년 차예요. 올해로 딱 11년이 꽉 채웠는데요. 유산화가 30년 동안 이 비즈니스 모델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 세계 24개국에 30년 한 사람들과 함께 봤을 때 제 수입의 순위가 11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탑10 안에 들어가요. 이 얘기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기회로 이걸 열심히 했을 때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순서와 상관없이 동일한 수익률을 20% 제공합니다. 저를 소개했던 스폰서님보다 제가 수입이 400배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노력에 따라서 나의 가능성을 인정해준 월급 같지 않은 내 능력으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더 많은 수입을 받아가기 위해서 직급에 가면 수입을 더 주는 구조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제 시작하면 3% 주고 직급 높으면 21% 준대요. 그러면 내가 직급 가려고 또 사재기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직급에 대한 차등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페이스대로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또한 내가 이번 주에 받는 실적이 수입을 받아가는데 풍족하고 또 남으면 그걸 이월시켜 주기 때문에 소멸되는 게 없어서 내가 내 비즈니스를 운용 있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감 제도라든지 소멸되는 것 때문에 또 사재기하고 물건 쌓을 필요가 없이 그렇게 제공되고 있는 수익 모델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저는 어떤 걸 목적으로 삼았냐면요. 나에게 플랫폼이 주어졌을 때 나를 통해서 유통 라인을 만들면 두 라인을 잘 만들면 나에게 평생 얼마 정도의 수입을 준다고 얘기했냐면요. 예시로 700만 원이었어요. 제가 쓰리 잡을 해도 제가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고도 수입을 얼마까지 벌으면 450만 원이 맥시멈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방끈 짧고 경험 없는 저에게 제가 죽었다 깨나도 월 700만 원은 받을 수 없는 수입이죠. 유통 플랫폼 잘 만들면 나에게 700이 가능하다고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관심이 생겼어요. 근데 이것도 일반적인 수입이 아니라 어떤 소득이에요? 자산소득이라서 연속성이 있는 수입 7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자산소득 대표 모델이 뭐였냐면 건물 임대료 기억나세요? 일반적으로 이런 7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아가시려고 하면 건물 임대료를 얼마 정도짜리 건물 갖고 있으셔야 700 받으시냐면요. 한 14억에서 25억짜리 건물 갖고 있으신 분들이 월세 지금 700만 원 받으세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번 생에서 건물 한 14억에서 25억짜리 하나씩은 다 가질 수 있으시죠? 어려워요? 그렇죠? 이번 생엔 글렀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한 게 건물 임대료를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니 이 안에서 이 유통자산을 가지고 나에게 기회가 된다고 하면 거긴 조금 욕심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라인씩 2년에 걸려서 두 라인을 만들면 월 700만 원 정도를 받아가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두 라인을 2년에 걸려서 만드셔도 상관은 없고요. 4년에 걸려서 만드셔도 상관없고요. 10년에 걸리셔도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 인생에서 14억짜리 건물은 가질 수 없으니까. 10년 걸려도 700만 원 받아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두 라인을 만드는데 채 10개월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걔네 능력들로 만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게 만들고 나신 상태에서 이 두 라인이 완성되고 나면 새로운 또 기회나 프랜차이즈를 제공해서 내 수입의 근간을 계속 가게 해줍니다. 내가 이 프랜차이즈 가게 코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게 유산화 수익 구조의 특징인데요. 하나의 가게가 700만 원짜리가 되면 나에게 추가적인 라이센스 프랜차이즈를 더 내줘요. 하나의 가게당 최대 2개까지의 프랜차이즈점을 내줍니다. 하나 있는 가게보다는 3개가 더 수입이 더 많고요. 4개, 5개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놀지 않고 3년차쯤에 하나를 더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추가적인 유통란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이 유통 프랜차이즈 이 가게에서 800만 원 수입이 또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추가적인 가게가 2개까지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4년째 한 라인을 더 만들면 900만 원 수입을 가져갈 수 있고요. 또 추가적인 가게가 더 나올 수 있어요. 유산화에서 주는 기회는요, 이렇게 내가 노력하면 기회를 더 가져가고 수입에 제한이 없이 계속적으로 프랜차이즈를 늘려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 프랜차이즈 가게가 현재 31개예요. 자, 가게의 넘버링이 001부터 출발한다는 얘기는요. 가게는 999개, 1000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백종원처럼 개인의 브랜드를 가져가고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가져가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는 내 능력껏 나의 프랜차이즈 점포수를 늘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요. 내가 어떻게 수입이 늘어갈 수 있냐면요. 내가 새롭게 받은 가게는요. 가게만 생겼다고 수입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유통 라인을 만들어야지만이 이 가게를 또 돈을 받을 수 있는 유통 플랫폼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가게를 어디다가 새롭게 개설하고 만드냐면요. 그동안 나와 함께 뛰었던 파트너들 밑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유통 라인을 팀으로 만들어가면서 소득 증대를 꿈꾸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내 소득을 늘려가면서 타인의 비즈니스와 타인의 경제적인 거에 기여하며 소득 늘려갈 수 있는 모델이 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어떤 피라미드에서 위에 있는 관리자급에 성공한 사람들이 본인의 추가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서 파트너 밑에 내려와서 함께 유통 플랫폼을 만들고 수익을 늘려갈 수 있겠어요. 유산화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요.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이 된다는 거, 그리고 추가적인 가게를 내가 또 완성을 시키면 더 큰 기회를 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라인 만들 때 700 줬는데 네 번째 가게는 10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해요, 안 해요? 해요. 다섯 번째 가게 얼마 준대? 1100 준대.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자꾸 일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무한정이라서 좋은 거고, 그 기회 안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수입도 증가시킬 수 있는 수익 모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유산화는 고소득 비즈니스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죽었다 깨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학벌과 제한적인 상황 안에서 벌어갈 수 없는 수입을 이 안에서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해 가게 완성될 때마다 월 수입, 연 수입, 연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가게 8개만 완성돼도 연 수입이 얼마예요? 10억. 저는 이거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와 안에서 저는 네, 죄송해요.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을 하는데 일에 대한 과정 안에서 내가 나의 수입을 늘려가면서 내가 함께하고 또는 동반하는 사람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의 수입 증가가 나의 수입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뭔가 함께하자고 제안해서 함께했을 때 이들의 수입이 증가되면 나의 수입이 증가되는 보너스가 있어요. 사람을 등록시키고 가입시키고 함께 하자고 했을 때 그 자체를 책임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가 수익 안에서 됩니다. 제가 제안해서 사업을 같이 시작하시잖아요. 리더님이 벌어가시는 수입에 제가 15%를 받아갈 수 있다고 회사에서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리더님을 100만 원 벌게 할까요? 1000만 원 벌게 할까요? 이왕이면, 그쵸? 이왕이면 1000만 원 벌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설사 제가 100만 원 번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버는 리더님에 대해서 제가 배가 아플까요?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죠. 유산화 보상 플랜 안에서는요,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성공시키냐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이 돼서 굉장히 좋고요. 또 이 일을 하는 과정 안에서 내가 성과를 이루면 내가 보상해준 다양한 여행 프로모션이 있어서 삶의 가운데서 경제활동 가운데서 내가 보상받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어요. 저는 30개국이 넘게 갔다 온 것 같아요. 이번에도 페루도 갔다 와야 되고 또 샌프란도 잡혀있고 여행을 못 보내준 코로나 시기 안에서는요. 상품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상품으로 선택하라고 했는데 롤렉스 시계를 저희 남편이 선택해서 받았어요. 무소유를 주장하시는 분인데 롤렉스 시계 앞에서는 그걸 선택하시더라고요. 제 거 고르려고 했는데 그걸 욕심내셨어요. 자, 어쨌든 보상이 합리적인 회사 그리고 그 이상의 많은 다양한 수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면 여러분 능력껏 최대의 보상을 다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이 모든 혜택, 최고의 회사를 내가 최고의 경험을 유통하고 전달하는 공유할 수 있는 개인 플랫폼을 가져가고 무한대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져가는 데서 내가 해야 될 조건은 뭐냐면요. 내가 나의 건강을 챙기는 그 소비를 유산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한 달에 20에서 40만 원 정도의 경제적인 소비를 내가 여기서 건강적인 소비를 여기서 하게 되면 이 모든 걸 가져가실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가고 있는 가장 큰 이 일에 대한 강점은 뭐냐면요. 저는 늘 제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버지가 57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주체가 사라지게 되면 가정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지죠. 저는 제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이룬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살다가 어떤 사고가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남아있는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상속이 가능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느꼈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 장성할 때까지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자신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걸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땀과 노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느낌. 평생을 두고 대를 물려서 내 열정과 젊음이 남아있는 느낌, 이 상속되는 것 자체가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많은 선입견과 편견들 사재기하는 게 아니라 실적 이후로 주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거 없고요. 불법 피라미드 같은 거 아니고요. 먼저 시작한 사람만 돈 버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나 똑같이 일한 만큼 벌어갈 수 있는 수입이고요. 투자금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평균 소비만 여기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잃고 인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은 성공자들을 100명이 넘는 골드 이상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 안에는 부의 공동체가 행복한 자산이 생겼어요. 사람 부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파는 일은 저도 자신이 없어요. 파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건강과 내가 가진 재정적인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시는 거예요.
천성의 오지랖과 선의의 동기로 사람들이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는 게 이 사업의 전부입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상황적인 제약이 있죠. 유니스타즈 그룹 안에만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교육 앱이 있습니다. 제가 부업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요. 잘하고 싶은데 배울 수 있는 공간, 상황이 잘 안 됐던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유니스타즈 그룹 안에는 유맵이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업을 시작하셔도요. 여러분들이 소급이 될지 중급이 될지 고급이 될지 결정하실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공부하기를 원하면 나의 수준을 하루아침에 고급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개인 맞춤으로 내가 이 사업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산하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11년 동안 지켜본 유산하는 성장했고요. 앞으로 더 성장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앞으로의 시간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거고요. 저는 제 스스로가 이 일을 만나서 가장 많이 달라진 건 뭐냐면요. 그냥 주어진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에 가장 큰 의미를 둬요. 처음에는 내 개인적인 신체적인 변화를 내가 갖겠다고 결심한 작은 시작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왼쪽에 있는 사람도 저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네, 당황스럽죠? 네. 33살이에요. 불과 33살인데 43살처럼 보이나요? 53살처럼 보이나요? 내가 살면서 나를 돌보지 않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이 그냥 주어진 삶대로 그냥 내 시간을 노동력을 좀먹으면서 소모되는 인생을 살았던 그 삶에서 제가 유산으로 바꾼 11년 안에 저는 저를 찾았고요. 그 과정 안에서 제 자존감이 상승했고요. 제 외모가 바뀌었고요. 제가 이 일 안에서 나라는 가치와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을 경험했어요. 이제는 일을 하면서 돈만 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나아질 수 있는 일에 내 열정과 노력을 다하는 게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또 유산하에서 가능했고요. 사람들이 저에게 그 많은 돈을 벌어서 다 뭐 하세요? 돈 많이 벌어서 뭐가 가장 많이 바뀌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돈에 대한 개념이 늘 갈급하고 부족의 심리가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좀 여유가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아이들 챙길 거, 부모님 챙길 거, 시댁, 친정, 나 먹고 살 수 있는 거 끝났을 때 이제는 내가 내 주변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 제가 주변을 돌볼 수 있는 눈으로 기부나 나눔을 시작했어요. 돈에 대한 가치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 사람답게 살려고 해도 내가 사람 구실려면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당장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주변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저는 그럴 여유 없었고요. 개인적이었고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뭔가를 더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막 움켜쥐는 사람으로 살았던 인생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내 삶의 여유나 경제적인 게 생기고 나서부터는 내 주변을 돌볼 수 있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게 생긴 것 같아서 그 돈의 힘이 좋아요. 그런 돈을 벌고 싶고 그렇게 돈을 쓰고 살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자유로운 것 같고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 일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에게는 제가 최애하는 사진인데 우리 안치범 스폰서님께서 이렇게 셀카를 찍으세요. 성장하는 파트너가 너무 이뻐서 기특해서 사진을 남기고 싶다 이렇게 직접 셀카를 찍으시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사람을 키워내는 일. 저는 스폰서님의 영향으로 이만큼 자랐거든요. 스폰서님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거고 스폰서를 통해서 삶이 나아진 거고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오른쪽의 사진은 다이아몬드 유니스타즈 그룹의 다이아몬드 클럽이거든요. 부의 공동체가 선한 리더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같은 생각으로 모두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런 공동체가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일을 하는데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저희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에 대한 자유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시간의 자유는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남편 사진인데요. 남편이 7급 공무원 생활을 20년을 하고 42살에 퇴직을 했어요.
제가 왜 남편을 42세 퇴직을 시켰냐면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일이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저한테 울면서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아이들 둘이 있었고 생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려움이나 그런 걸 돌볼 수 있거나 이해해 주시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아버님 삼형제가 다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40대 중반, 50대 초반에. 그래서 저희 남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남편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평생을 가장으로서 하기 싫은 일을 죽도록 하다가 살다 가게끔 하기에는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인 자유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시간적인 자유를 남편한테 선물했어요. 남편이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기 덕에 이렇게 산다 이렇게 했어요. 하고 싶은 거 구토종주 다 하고 골프 칠 거 다 치고 네, 자기 인생에 더 이상의 걱정이 없대요. 삶 괜찮겠죠? 네, 이런 시간을 그 필요한 시기에 40대 남자의 인생의 그 시기를 제가 선물해 줄 수 있었던 게 그 시간적인 자유가 가장 첫 번째 좋았고요.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타이밍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어머니께서 남편이 6월에 퇴직을 했는데 재작년 6월에 퇴직을 했는데 12월에 뇌출혈로 쓰러지세요. 6월에 퇴직하고 그 12월까지 6개월 동안 남편이 직장 생활하면서 하지 못했던 엄마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밥을 먹고 함께하는 그 6개월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인 시간의 타이밍이었고요. 또한 그렇게 쓰러지고 나셨을 때 지금 1년 반 넘게 집에서 재택으로 요양을 하고 계시거든요. 24시간 상주하면서 저희 남편은 매일 엄마를 만나고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봉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남편이 시간적인 자유가 없거나 또는 계속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 모든 순간이 아쉽고 평생 한으로 남았겠죠. 저는 내가 만약에 성공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성공을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와 타이밍에 그것들을 지켜나고 내가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자유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 세계의 1번 사업자예요. 1번 사업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0년 가까이를 유산을 하고 있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유산을 함께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이 일의 가치고요. 신체적인 한계 휠체어를 타고 유산화 골드디렉터가 돼서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제가 본 유산화예요. 82세의 유산화를 만나서 92세의 백만장자가 돼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쓰고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게 유산화였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이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시작됐죠. 누군가 한 사람의 비전이 타인에 대한 마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가 전 세계 많은 사람의 기회와 인생을 바꾸는 그런 비전이 됐어요. 마이언스 박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 창립자의 비전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다시금 곱씹어서 생각해 볼 때마다 모든 사람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고통과 질병 없이라는 말에 저는 그 고통에 대한 의미를 제 삶에서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는 진정으로 이분이 사람들에게 고통과 질병 없이 이런 삶을 만들어줬다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제 삶에서 깜깜한 터널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고단한 삶에서 지금은 세상에 걱정이 없고 기여하고 중요한 사람을 챙기고 시간적인 타이밍을 지키고 주변을 챙기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인 거, 신체적인 거 모든 거의 고통을 유산화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비전과 가치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지켜졌다는 거. 비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변화가 없이 전하는 방식만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로 사람이 바뀌었고 SNS로 방법이 바뀌었을 뿐이지 이 비전은 지속 가능한 영구적인 비전으로 앞으로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산화의 비전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선택이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은요. 제가 유대인 때 썼던 사진인데요. 살면서 많은 선택이 있겠지만 제 삶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던 그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리시고 항암제를 선택해야 될 때 저는 그 당시에 아버지의 병색과 병환에 맞는 약제를 선택하기보다는 내 주머니 사정과 경제 상황 때문에 좋은 것보다는
싸고 저렴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서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의사가 이야기했어요. 좋은 항암제를 쓰면 효과가 좋고 비용은 비싸고, 보험이 되는 항암제를 쓰면 몸도 또 힘들 거고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좋은 걸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때 그 선택으로 저는 제 평생에 선택에 대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순간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게 제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내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지 못했을 때 내 삶에 대한 고통도 온전히 내가 감당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모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믿지 못해서 그 가능성과 기회를 경험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11년 전에 저도 제가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유산화를 인생을 걸고 했어요. 다시는 똑같은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현실에 지배하는 삶으로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되는 비전의 심장 뛰는 삶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유산화는 충분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가치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